불타는 도시 속 겁에 질린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광경에 경악한다. 기괴한 생명체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것이 최상위 포식자임을 직감한다. 여러 짐승이 끔찍하게 융합된 모습은 얼마나 많은 생물을 집어삼켰는지 가늠하게 했다. 경고도 없이 그 흉물은 턱을 벌려 파괴적인 공격을 위한 에너지를 모은다. 이윽고 광선을 내뿜어 순식간에 근처 고층 빌딩의 창문들을 박살낸다. 귀를 찢는 포효의 시민들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길드의 영웅들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이어지는 혼돈 속에서 한 절박한 어머니가 도움을 청한다. 그녀의 딸이 혼란 속에 홀로 남겨졌다. 경찰관들은 위험구역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했으며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의문의 실루엣이 나타나 푸른 에너지 구체를 형성한다. 우리의 영웅 슈가 괴물을 향해 날아오르며 전투에 돌입한다. 청년은 공격을 개시하여 괴물의 광선과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충격의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의 영웅은 손에 부상을 입는다. 타는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의를 다지며 싸움을 계속할 준비를 한다. 괴물이 다시 한번 공격을 퍼붓자 하늘을 날아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그 짐승은 몸에 흠집 하나 없이 완전히 멀쩡해 보인다. 이것을 본 우리의 영웅은 근접전을 위해 순수한 푸른 에너지의 검을 만들어낸다. 슈는 앞으로 돌진하며 거대 괴물의 머리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노린다. 공격은 정확히 명중했고 짐승이 움찔하는 것을 보며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는 착지하며 그 생명체가 어떻게 다른 형태의 마법을 사용하는지 분석한다. 그 흉물의 머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며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듯하다. 그는 자신을 어떤 힘이든 마스터할 수 있는 궁극의 능력자로 상상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모두의 꿈속 영웅이자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장면은 평화롭고 조용한 주택가로 극적으로 전환된다. 갑자기 근처 다리 위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른다. 패닉에 빠진 여성이 임박한 위험에서 딸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그 순간 빨간 망토를 두른 소년이 나타나 어린 소녀를 구하러 가겠다고 선언한다. 다리 위에서의 드라마가 격해지면서 어머니의 딸을 찾는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진다. 어린 소녀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지만 우리의 주인공이 아슬아슬하게 그녀에게 도착한다. 그는 그녀를 안전하게 붙잡고 두려움에 흐느끼는 겁에 질린 아이를 진정시킨다. 청년은 그녀의 작은 신발을 돌려주며 말한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공주님.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아쿠타가와 슈의 것이다. 어린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자신을 구해준 구원자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그를 바라본다. 하지만 불량배가 나타나 슈에게 소리치며 그의 영웅적인 순간을 산산조각낸다. 덩치 큰 10대는 슈에게 속옷만 입고 동네를 뛰어다니라고 명령했다고 불평한다. 한 금발 소녀가 끼어들며 누가 그에게 옷을 입도록 허락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비웃는다. 원숭이는 옷 안 입잖아. 이에 슈는 기묘한 웃음을 터뜨려 소녀를 약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이것은 옷이 아니라 공주를 구하는 기사의 꿈이라고 말한다. 그가 구해준 어린 소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본다. 불량배들은 당황하고 그들의 리더는 그가 정신이 나갔냐고 묻는다. 주동자는 그의 이상한 태도에 짜증이 나 화를 내며 우리의 영웅의 망토를 움켜쥔다. 그는 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으니 똑바로 말하라고 고함을 지른다. 바로 그때 경찰관 2명이 나타나 싸움을 말리며 10대들에게 그만두라고 말한다. 하지만 금발의 10대는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대신 교복에 달린 배지를 으스대며 가리킨다. 휘장을 본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들은 그가 능력자임을 깨닫는다. 그 불량배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길드에 합격했다고 자랑한다. 경찰들은 그에게 진정하라며 보호법에도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금발의 10대는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슈에게 반항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이협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야구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자신을 타카시 고타라고 소개하며 그의 C랭크 능력인 매직볼을 드러낸다. 뒤이어 벌어지는 일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가혹한 사건의 연속이다. 60년 전 세계의 괴물로 가득 찬 던전이 나타났다고 설명된다. 그것들의 출현은 수많은 생명체를 풀어놓았고 세상을 전례 없는 혼돈에 빠뜨렸다. 그러나 생존 본능으로 인류는 진화하기 시작했고 잠재된 힘을 각성했다.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던전들을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우선 과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사회 현실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 신속하게 제정되었다. 능력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S에서 E까지 등급이 매겨졌다. 낮은 랭크가 높은 랭크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하나가
만연한 폭정을 퍼뜨렸다. 권력 남용은 일상이 되었고 강자가 약자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약자는 무시당하고 강자에게 억압받는 경직된 계급사회가 재정립되었다. 장면은 다시 다리로 돌아와 또 다른 공격자가 돌풍으로 우리의 영웅을 공격한다. 이는 D랭크 능력 스톰을 사용하는 아고라시로 악의적인 미소를 짓고 있다. 그 일격은 슈를 정통으로 가격하여 땅에 쳐박았고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그가 회복하기도 전에 그는 다시 공격당해 이번에는 다리 난간으로 날아간다. 부상당한 채 누워있는 그는 금발 소녀가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그를 향해 뛰어오르는 것을 본다. 그녀는 흥분하여 비명을 지르며 최고 속도로 날아차기를 하며 내려온다. 소녀는 또다시 맞았고 그녀는 그가 날지도 마법을 쓰지도 방어하지도 못하는 것을 조롱한다. 무자비하게 소녀는 구경꾼들 앞에서 슈의 머리를 발로 짓밟으며 그에게 굴욕을 준다. 그녀의 이름은 토비타마리. 그녀는 능력이 없는 인간은 벌레나 다름없다고 선언한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가 상황에 너무 심취했다고 말한다. 두들겨 맞았음에도 슈는 시야가 흐려지고 있지만 그들 모두 똑같다고 중얼거린다. 고타는 다른 이들에게 슈를 붙잡으라고 명령하며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어린 소녀를 걱정하는 척한다. 아이는 근처에 숨어서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채로 불량배는 에너지볼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놀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슈는 그를 제어력 없는 풋내기라 부르며 능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도발한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얼굴에는 가해자를 격분시키려는 반항심이 퍼진다. 그는 고타가 타자를 맞히는데 전문가인 것 같다고 덧붙이고 그로 인해 복부에 주먹을 맞는다. 도발에 격분한 금발 10대는 슈를 쓸모없는 인간이자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부른다. 그는 슈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샌드백이 되는 것이라고 소리치며 또 다른 공격을 위해 달려든다. 구타를 당하면서 주인공은 그저 견디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투성이 입으로 그는 영웅은 결코 약점을 보이거나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고타는 그를 무능력한 쓰레기라고 부르며 분노가 폭발하고 또 다른 마법 공격을 준비한다. 그 말에 슈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신을 똑같이 불렀던 것을 회상한다.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슈는 공격자들에게 차갑고 단호한 시선을 고정한다. 그는 어릴 적 집에서 끊임없는 학대에 시달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능력 없이 태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를 탓하곤 했다. 그 남자는 또한 어머니가 떠난 것도 슈의 탓이라고 그 때문에 자신들을 버렸다고 말하곤 했다.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그의 아버지는 어린 슈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소리치곤 했다. 장면은 그의 아파트로 전환되고 창문은 밤의 외로움을 담고 있다. 어수선한 그의 방 안에는 벽에 영웅 포스터가 붙어있고 바닥에는 책들이 흩어져 있다. 그의 노트에는 손바닥에 마법 회로를 생성하여 무에서 힘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자세히 멍투성이로 침대에 누워 청년은 왜 자신이 능력 없이 태어났는지 궁금해하곤 했다.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기 중의 에너지 손실과 그 궤도를 계산하며 연구를 계속했다. 소녀는 인체의 한계를 분석하며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이 불량배들보다 훨씬 더 잘 그 능력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어릴 적 이겼던 단 한 번의 게임, 그를 영웅이 되도록 영감을 준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항상 모든 종류의 마법을 사용하고 모든 스킬을 마스터할 수 있는 직업을 꿈꿨다. 이 전설적인 클래스는 무대의 현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웅, 그가 되고 싶어 했던 존재였다. 갑자기 의문의 인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한 고독한 인물이 마치 개인 영화 상영회처럼 소년의 기억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푹신한 영화관 의자에 앉아 가면을 쓴 남자는 이 모든 것이 꽤 재미있다는 듯 미소 짓는다. 그러고는 연기자에게 더 고통받으라고 재촉하며 이 고통이 그를 더 강한 존재로 단련시킬 것이라고 약속한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그를 괴롭히는 바로 그 칼날이 언젠가 그의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장면은 주인공의 또 다른 기억으로 전환된다. 이번에는 야구장이다. 불량배 고타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색 에너지 배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인다. 그는 배트를 휘둘러 같은 반 학생을 가격하고 그 소녀는 날아간다. 가해자는 쓰러진 학생을 비웃으며 그가 공을 막는 훌륭한 백스톱이었다고 말한다. 고타는 공을 그냥 보내야 했다고 불평하며 다른 학생에게 분노를 돌린다. 한 동급생이 그가 너무 과격하다며 진정하라고 말리려 한다. 우리의 영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지난 60년간 수업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한다. 초점은 더 이상 신체 건강이 아니라 학생의 고유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심지어 선생님도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높은 공중 플랫폼에서 수업을 감독한다.
투수가 에너지볼을 던질 준비를 하는 동안 한 학생은 불능력으로 배트에 불을 붙인다. 현대사회는 이제 전적으로 이러한 특수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슈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불타는 공을 받을 준비를 한다. 공격은 엄청난 힘으로 그의 글러브에 부딪히며 강력한 충격을 만들어낸다. 불타는 공은 가죽을 그대로 태우고 그는 손의 고통에 얼굴을 찡그린다. 다른 학생들은 그의 방향으로 치는 것이 확실한 득점이라고 말하며 그를 조롱한다. 좌절한 주인공은 망가진 글러브를 벗어던지고 분노에 찻땅에 내동댕이 친다. 고타는 그에게 소리치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고 묻고 공을 주워오라고 명령한다. 선생님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불량배는 그를 D랭크 선생이라고 부르며 입 다물라고 말한다. 모욕을 무시하고 선생님은 슈에게 양호실로 가서 상처를 치료받으라고 말한다. 슈는 적어도 그들은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하며 희미한 미소를 띠고 걸어간다. 그가 떠나자 다른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그를 비웃으며 조롱한다. 가해자들은 그 소년이 얼마나 쉬운 표적인지에 대해 말하며 계속해서 낄낄거린다. 그들은 쓰레기를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그리고 그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나 쓸모있다고 말한다. 불량배 중 한 명은 그렇게 한심한 삶을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왜 슈가 애써 사는지 궁금해한다. 붕대를 감은 채 우리의 영웅은 완전히 쓰레기가 된 기분으로 복도를 혼자 걷는다. 교실로 돌아와 한 여학생이 친구들에게 최신 소식을 들었는지 묻는다. 그 소녀는 독하산에 S랭크 던전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슈는 엿듣고 이제야 도시의 사이렌이 밤새 울렸던 이유를 이해한다. 던전은 고정되어 있거나 전 세계의 무작위로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어디선가 나타나는 이 브레이크 던전들은 심각한 위협이 되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전문팀은 장치를 사용하여 포털에서 방출되는 마력을 측정한다. 장치는 S랭크를 기록하며 스킬과 마찬가지로 위험 등급은 S에서 E까지 있다. 이는 내부 몬스터의 힘이 거의 항상 마력 측정값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작위 던전은 최종 보스를 물리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던전을 방치하면 결국 그 안의 생물들이 쏟아져 나와 정부는 영웅들을 파견해야 한다. 한 학생은 진짜 위험은 약한 영웅들을 보내는 것에 있으며 이는 임무를 무기한으로 끌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타는 그 우려를 일축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슈가 교실에 들어오자 그의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청년은 또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동아리 회장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농담한다. 보호 스킬을 가진 사사유라는 소녀가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늘 닫혀있는 그를 보며 슈는 그냥 같은 곳을 다치는데 익숙하다고 말하며 웃어넘기자 친구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그의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충격적이게도 그가 일종의 부상 패티시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자 사사유는 자신의 나약함을 사과하며 친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커터칼을 꺼낸다. 광기 어린 표정으로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를 찌르겠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당황하며 그녀가 또 오해했다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녀를 막으며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동아리 대본 읽기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회장이 끼어들며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발표한다. 우리의 영웅과 그의 친구는 그의 갑작스러운 진지함에 어리둥절하며 그를 쳐다본다. 그들은 연극부원으로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공연하는 그룹이라고 설명된다. 그들 3명뿐인 작은 동아리지만 주인공은 그곳에서 큰 위안을 찾는다. 그는 연기를 즐긴다. 연기는 그가 다른 누군가가 되어 힘든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하루가 저물자 회장은 친구들에게 아주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한다. 청년은 그들의 연극부가 폐부된다고 밝히고 슈는 완전히 믿지 못한다. 테이블에 앉아 주인공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그의 친구는 전통 연극이 구식으로 여겨져 학교가 그들의 동아리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 발표는 슈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는 완전히 무너져 말을 잃는다. 설상가상으로 회장은 자신과 사사이가 본 연극부에 초대받았다고 덧붙인다.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는 슈가 이미 짐작했던 대로 무능력자인 그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상처받았지만 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차피 자신 같은 사람은 원하지 않을 테니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가방을 들고 거짓말을 한다. 동아리와 그 한계에 실증이 나고 있었다고. 그의 친구들은 그의 연기를 조금도 믿지 않으며 슬픔과 걱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주인공은 연극은 이제 질렸고 떠나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새 연극부에서의 행운을 빌어준다. 사사유는 그 가식을 꿰뚫어보고 선배가 그들을 위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우리의 영웅은 완전히 길을 잃은 채 혼자 도시 거리를 걷는다. 현실의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는 방향을 잃는다. 갑자기 고다가 뒤에서 나타나 불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불량배는 그를 꽉 잡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한다. 내 얼굴 좀 빌리자. 장면은 밤의 숲으로 바뀌고 보름달이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빛을 발한다. 던전 안 갑옷을 입은 경비병이 완전히 패배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고 고타는 S랭크 던전의 경비가 어째서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혼잣말을 한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본 길드가 도착할 때까지 단지 감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힌다. 마리는 허가 없이 던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며 괜찮을지 걱정을 표한다. 금발 10대는 슈를 가리키며 일이 잘못될 경우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그를 데려왔다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그들의 작은 탐험이 성공하면 학교와 협상하여 연극부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우리의 영웅은 학교가 C랭크 사용자의 요청을 무시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놀란다. 그 약속을 믿고 학생 무리는 위험한 S랭크 던전으로 들어간다. 소년 중 한 명이 망설임을 표하지만 고다는 몬스터의 힘은 점차 강해진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차트는 던전의 구조를 보여준다. 슬라임, 그 다음은 고블린, 각 층마다 더 강한 생명체가 있다. 고타는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면 그냥 돌아서서 나가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존경하는 유명 영웅처럼 길드에서 화려하게 데뷔하기 위해 희귀 아이템을 노리고 있다. 이 계획이 세워지자 학생들은 던전의 또 깊숙이 들어간다. 하지만 주인공은 위험한 시도 전체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 1층에서 그들은 예상했던 대로 슬라임 무리를 만난다. 하지만 이 끈적끈적한 생물들은 기괴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보다 훨씬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불량배 중 한 명이 슈에게 싸움에 참여하라고 권하지만 그는 나쁜 기억을 이유로 거절한다. 그러자 고타는 에너지 폭발을 준비하고 마리는 또다시 영웅에게 조롱을 던진다. 불량배는 장난칠 시간이 없다며 무자비하게 몬스터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순식간에 공격자의 표정이 충격으로 변한다. 그의 공격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강력한 충격파가 터져나와 그룹 전체를 뒤로 날려버린다. 의문의 에너지가 소년 중 한 명의 몸을 꿰뚫어 그를 완전히 마비시킨다. 우리의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뜬다. 거대하고 무서운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지며 괴물 같고 기괴한 생명체를 드러낸다. 심지어 던전의 슬라임들조차 이 미지의 몬스터의 존재에 겁에 질린 듯하다. 학생들은 두려움에 마비되어 대체 어떤 끔찍한 생물이 그들 앞에 서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 몬스터는 기록된 어떤 것과도 다르다. 완전히 미지의 존재다.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에 짜증이 나 혀를 찰 뿐이다. 그는 이 몬스터가 1층에 있다면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다. 고타는 마법 구체로 그 짐승을 공격할 준비를 하며 싸움을 빨리 끝내길 바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을 던지지만 그 괴물은 아무렇지 않게 칼로 공격을 막아낸다. 적의 칼날이 공격과 부딪히면서 보라색 에너지의 큰 폭발이 일어난다. 불량배는 자신의 필살기가 그렇게 손쉽게 튕겨나가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받는다. 슈조차도 C랭크 능력이 그렇게 쉽게 막힐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다음 순간 그 괴물은 신속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반격을 준비한다. 몬스터는 자신의 주위에 떠다니는 푸른 에너지 검의 후광을 소환하며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모리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 괴물은 마치 인형사처럼 칼날을 조종하며 공연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이가라시는 몬스터가 너무나도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그저 자신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자 적은 떠다니는 검들을 위로 향하게 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한다. 그것은 공중에서 칼날 하나를 낚아채 더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한다. 몬스터는 강력한 배기를 날려 진홍색 에너지 파동을 그들에게 똑바로 발사한다. 그 공격은 고타의 얼굴 정중앙을 강타하여 그의 왼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그 충격의 힘은 너무나 거대해서 주인공조차 충격으로 나뒹군다. 다른 모든 학생들은 강력한 충격파에 뒤로 밀려난다. 그 후 괴물은 손에 푸른 에너지 구체를 만들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한다. 그것은 소년 중 한 명에게 연쇄적인 폭발을 발사하고 그는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애쓴다. 학생은 땅으로 몸을 던져 주위에서 폭발하는 공격을 간신히 피한다. 그러자 마리는 슈에게 엄호할 만한 무언가를 하라고 소리치지만 이가라시는 낮은 천장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주인공은 긴장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필사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갑자기 몬스터가 마리를 공격하고 그녀는 푸른 번개가 주위에서 번쩍이는 가운데 공중에서
나뒹군다. 괴물은 빛나는 눈으로 소녀를 응시하며 최후의 일격을 가할 태세를 갖춘다. 이것을 본 그녀는 충격에 얼어붙어 임박한 위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 금발 소녀는 추락을 멈추고 공중 반격을 준비한다. 그녀는 점프 능력을 사용하여 적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급강화한다. 하지만 몬스터는 쉽게 옆으로 피하고 그녀의 공격은 땅에 부딪혀 거대한 분화구를 만든다. 이를 목격한 이가라시는 대체 어떤 종류의 몬스터를 상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겁에 질린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윈드스톰으로 적을 녹색 에너지의 소용돌이로 감싼다. 하지만 괴물은 칼날을 사용하여 손쉽게 강풍을 베어 넘기며 다시 한번 자신을 방어한다. 그것의 눈은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시선으로 학생을 고정시키자 강렬하게 빛난다. 이에 히구라시는 자신의 공격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바로 그때 고타는 시간을 벌어준 것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마법 공격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그는 마지막 필사적이고 강력한 일격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손에 집중한다. 완전히 충전된 청년은 몬스터를 물리치기를 바라며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공격을 퍼붓는다. 고타는 보라색 에너지 구체 2개를 발사하여 괴물을 향해 똑바로 날아간다. 적은 연쇄적인 마법 에너지 폭발에 휩싸인다. 그의 친구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공격이 마침내 성공하기를 기도한다. 폭발로 인한 연기가 방 전체에 피어오르는 동안 슈는 침울한 표정을 유지한다. 힘겨워 숨을 헐떡이던 고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정도면 충분했냐고 묻는다. 하지만 괴물은 연기 속에서 나타나 놀랍도록 빠른 검격으로 돌진한다. 몬스터의 눈에 비친 것은 완전한 공포로 일그러진 불량배의 얼굴이다. 그는 서둘러 에너지 칼날을 만들어 적의 공격을 막아낸다. 가해자는 믿을 수 없다며 이렇게 강한 몬스터가 1층에 있을 리 없다고 소리친다. 그러다 그는 괴물이 주인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슈는 적이 마법 에너지에 반응하여 반자동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추론한다. 금발 소녀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고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격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슈에게 그것을 제압하라고 명령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바로 그 불량배를 구하는 것에 대해 갈등하며 망설인다. 그의 망설임을 본 고타는 절박해져 서둘러 사과하며 도움을 간청한다. 슈는 이기적인 사과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기괴한 생물체의 뒤에서 팔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슈는 그들을 버리면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소리치며 금발 10대에게 지금 공격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을 완전한 바보라고 부른다. 장면은 그 불량배가 싸움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으며 전혀 도울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반 친구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채 뒤를 돌아본다. 고타는 힘없는 사람은 절대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조롱한다. 그는 계속해서 조롱하며 슈에게 몬스터와 재미있게 놀라고 말한다. 이에 괴물은 주인공에게 주의를 돌리고 주인공은 그것을 막으려 애쓴다. 몬스터의 눈이 번뜩인다. 꿈조차 꿀 수 없는 하찮은 자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다음 순간 괴물은 몸을 비틀어 손으로 주인공의 등을 꿰뚫는다. 청년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며 자신은 영웅이 되는 꿈조차 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의 몸은 겁에 질려 쳐다보는 주인공의 피로 뒤덮인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고 장갑 낀 손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함께 슈의 눈이 변하고 상황에 대한 그의 시각이 왜곡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이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 빛을 받으며 극장 무대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청년은 텅 빈 객석을 훑어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커튼 뒤에서 그림자 같은 인물이 나타나 그의 연기가 대단했다고 말한다. 가면을 쓴 남자는 관객석에 앉아 슈가 바로 자신이 찾던 인재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를 인류 코미디언이라고 조롱하듯 부른다. 수수께끼의 인물은 꽤 오랫동안 그 청년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힌다. 이 때문에 그는 직접 그를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조작했다. 주인공은 이 남자가 던전 몬스터를 조종할 만큼 강력한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 괴물이 극장 좌석 중 하나에 축 늘어져 앉아 꽤 풀이 죽은 모습이다. 남자는 소년이 절망을 바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친절을 배신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슈는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며 항상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고 반박한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면 쓴 남자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한다. 그는 청년이 진짜 자신을 숨긴 채 희망이 있는 척 연기했을 뿐이라고 비난한다.
주인공은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침묵을 지킨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슈 같은 사람이 연기하기에 완벽한 역할이 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며 그 이상한 인물의 제안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면 쓴 남자는 코미디를 너무 오래 봐서 결국 지루해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의 상상력은 유한하며 진정으로 독창적인 것을 창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깨달음을 얻었다. 그 인물은 각본 없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이며 운명에게 버림받은 자의 꿈이 짓밟히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코미디라는 것을 깨달았다. 슈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 남자의 오락거리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면 쓴 남자는 소년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청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매우 솔깃한 제안을 한다. 그 인물은 그에게 모든 고통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힘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힘을 손에 쥐고 그가 필연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소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 주인공은 충격을 받아 그 남자가 정말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는 것인지 묻는다. 그 인물은 알쏭달쏭하게 대답한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그는 이어서 청년에게 몬스터의 공격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진실을 깨달았어야 한다고 암시한다. 남자는 자신의 사형마가 그를 공격한 이유는 그가 이미 스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가 진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 숨겨진 힘을 깨우고 제대로 사용하는 열쇠다. 청년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절망에 대해 그 남자가 옳았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만약 정말로 포기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희망이라는 가면을 붙들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청년은 자신의 비극의 대본을 다시 쓰기로 결심한다. 수수께끼의 인물을 마주한 주인공은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희죽 웃으며 그는 대본이 남자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가면 쓴 남자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하다. 즉시 극장 세트 전체가 그들 주위에서 산산조각나고 그들은 어두운 심연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던전 괴물은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하인처럼 가면 쓴 남자를 향해 손을 뻗는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 쇼에 완전히 만족한 표정이다. 주인공은 위험하고 어두운 던전의 바닥에 단단히 다시 착지한다. 그는 심연에서 일어나 그 남자에게 진정한 비극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맹세한다. 소년의 대담한 선언을 듣자 가면 쓴 남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친다.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 청년의 연기가 정말로 매우 흥미롭다고 혼자 생각한다. 장면은 숲으로 돌아가고 가해자들은 슈의 최후가 필연적이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고타는 그 녀석이 마지막까지 쓸모없었다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금발소년은 그가 학교에서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었다며 약간의 슬픔을 섞어 덧붙인다. 그러자 불량배는 다음 목표를 고려하며 주인공의 친구들을 노릴까 생각한다. 이가라시는 1학년 여학생들이 마음에 든다며 그녀들과 좀 놀아볼 수 있겠다고 제안한다. 갑자기 그림자 속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저 추종자일 뿐이라며 한심하다고 말한다. 이에 3명의 불량배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완전히 충격받아 몸을 돌린다. 고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이 나타나 다친 가슴에 손을 댄 채 나무에 기대어 있다. 그는 만약 이것이 단지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두운 눈빛으로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이가라시는 누가 누굴 끝장낼 거냐며 받아치고는 바람 공격을 준비한다. 가해자는 그가 살아남은 것에 격분하며 슈가 충분히 당하지 않았다고 소리친다. 그는 싸움을 완전히 끝낼 작정으로 온 힘을 다해 강풍을 날리지만 주인공은 손짓 한 번으로 그 공격을 가볍게 쳐낸다. 바람의 폭발은 방향이 바뀌어 폭발적인 힘으로 숲의 나무들에 부딪힌다. 히구라시의 눈에 비친 것은 공격의 여파와 완전한 충격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다. 그는 충격으로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겁에 질린 채 주인공을 쳐다본다. 슈는 약자를 억압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계급사회의 전형이라고 말한다. 젊은 영웅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넌 아무것도 없어. 예전의 나처럼. 이가라시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전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땅에 주저앉아 있다. 금발소년은 주인공이 방금 능력을 쓴 거냐며 놀라서 묻는다. 고타는 그 힘이 친구의 것과 같은 종류이지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침울한 표정으로 슈는 그들을 가리키며 복수극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이어서 쓰러진 가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똑같은 바람 능력을 사용한다. 주인공은 고통을 되돌려줄 생각으로 차갑고 단호한 시선으로 폭발을 날린다. 공격은 히가시에게 정통으로 맞고 그는 스킬의 압도적인 힘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른다. 가해자는 완전히 패배하여 무릎을 꿇고 다른 이들은 경악한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고타와 마리는 능력 없던 소년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을 보고 할 말을 잃는다. 하지만 금발 소년은 희미하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눈에 이상하고 흥분된 빛을 띠며 그녀는 쓰러진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마리는 점프 능력을 사용하여 가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이에서 몸을 날린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큰 쾌락은 없다고 소리친다. 주인공은 그녀의 시선을 차갑게 마주하며 유감스럽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발에서 푸른 에너지가 번쩍이는 가운데 그는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짓밟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음 순간 그는 놀라운 속도로 도약하여 공중에서 그녀를 가로막고 소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금발 소녀는 그런 속도가 평범한 능력에서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믿을 수 없어한다. 주인공은 푸른 번개가 주위를 감도는 가운데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본다. 고타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모두가 하나의 스킬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가 또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따진다. 그러자 청년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정말로 알아채지 못했냐고 묻는다. 희죽 웃으며 그는 단지 그들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다. 가면 쓴 남자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소년의 스킬 이름인 학습이 드러난다. 그 인물은 정부도 길드도 이 독특한 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자신에 대한 엄청난 폭로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듣는다. 가면 쓴 남자는 사용자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능력은 사용자가 자신에게 사용된 어떤 스킬이든 습득하고 마스터할 수 있게 한다. 청년은 그동안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스킬을 혐오하게 될 때까지 그저 흡수만 해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수께끼의 인물은 이것이 힘을 습득하기만 하는 스킬의 자연스러운 한계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그것들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스킬이 필요하며 지금 그에게 그것을 부여하겠다고 밝힌다. 이 새로운 보완 능력의 이름은 재현이며 그는 그것을 청년에게 수여한다. 숲으로 돌아와 슈의 손은 푸른 에너지로 빛나고 번개가 그의 발을 감싼다. 그것과 함께 그는 천둥 같은 충격으로 착지하며 전투의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소녀는 그가 공중에서 자신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내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받아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이어서 점프 능력을 사용하여 숲의 나무들 사이를 날렵하게 오간다. 청년은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녀의 힘의 원리를 이해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의 스킬이 비행이 아니라 다리에서 추진력을 발생시켜 점프하는 능력이라고 밝힌다. 그는 이어서 그 힘을 어떤 방향으로든 방출할 수 있어 완전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고타는 그가 자신들보다 스킬을 더 잘 마스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한다. 하지만 금발 소녀는 그의 힘 응용이 터무니없다며 촌스럽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윙윙거리는 파리에 비유하며 전투에 전혀 스타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해자는 자신이 그보다 우월하며 진정한 신사는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친다. 난데없이 그림자 속에서 슬라임이 나타나 뒤에서 소녀에게 달라붙는다. 젊은 여성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붙잡자 공황에 빠진다. 주인공은 그것이 희생자의 오감을 완전히 차단하는 슬라임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몬스터가 단지 그녀를 가지고 노는 것이며 실질적인 해를 입히기 전에 풀어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다. 청년은 그녀의 능력이 쓸모없고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데나 좋다고 말한다. 어둠의 공허에 갇힌 소녀는 모든 공간 감각을 잃고 무엇이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궁금해하며 영원히 갇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절망감이 밀려온다. 공포에 압도된 젊은 여성은 끈적끈적한 생물체 안에서 비명을 지른다. 슈는 감각박탈이 누구든 광기의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방향 없는 공간이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완벽한 감옥이라고 말한다. 소녀가 무력화되자 슬라임은 그녀를 땅에 버리고 주인공은 다음 목표에게로 주의를 돌린다. 갑자기 주인공은 보라색 마법 에너지 구체에 얼굴을 맞는다. 고타가 그림자에서 나타나 자신의 기습이 성공했다며 웃는다. 불량배의 미소는 청년이 그 공격으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고 흔들린다. 슈는 야구부원으로서 그렇게 그림자 속에서 공격하는 것에 자존심도 없냐고 묻는다. 가해자는 슈가 자신의 특수 능력도 복사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차소리치며 온 힘을 다해 또 다른 마법 구체를 발사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마치 진짜 공인 것처럼 맨손으로 그 공격을 간단히 쳐낸다. 두 사람은 에너지 구체를 주고받으며 공방을 시작한다. 고타는 당황하고 슈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긴 하냐고 묻는다. 그는 마법 에너지가 공기 저항과 중력 때문에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힘이 시전자의 몸을 떠나는 순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것이 마법 구체가 던지는 것보다 주먹으로 전달될 때 더 강력한 이유다. 불량배는 순수한 분노와 좌절감에 이를 갈며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스킬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인공은 당연하다며 이 힘들을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의 방에서 이 동작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것과 함께 슈는 한 손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며 마지막 동작을 준비한다. 고타는 순수한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한다. 세 가지 힘을 모두 조합해 도약하고 공기를 조작해서 마법 구슬의 저항을 최소화한다. 월등한 기술을 본 불량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임박한 공격에 반응하지 못한다. 가해자는 넌 무능력자잖아라고 소리치고 공격은 그의 배에 정통으로 꽂힌다. 주인공은 그를 무능한 바보라고 부르며 이 능력들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싸움의 마지막 일격을 위해 막대한 양의 보라색 에너지를 모은다. 공격은 압도적인 힘으로 명중하고 불량배는 숨이 막히며 몸 전체에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젊은 남자는 오만과 나태가 패배로 이끌었다며 그는 자신의 스킬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머리를 좀 더 자주 썼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 맑고 화창한 아침, 주인공이 사는 아파트 건물이 보인다. 전날 밤의 사건으로 아직 멍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는 젊은 남자가 보인다. 모든 게 꿈이었나 생각하지만 손에서 마법 구슬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현실이었음을 확인한다. 밖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학교로 걸어가고 있다. 그는 스킬이 생겨도 학교로 향하는 의식은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생들이 대화하고 있고 한 명은 고객들이 높은 랭커와 함께일 때 더 안심한다고 언급한다. 낮은 랭크의 소녀는 반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리와 함께 걷도록 압박받는다. 주인공은 보도의 캔을 걷어차며 이 사회의 추악한 면 또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는 지나가는 학생들의 대화를 엿듣고 멈춰선다. 그들은 저 녀석은 아무 힘도 없고 학교는 그가 당하는 괴롭힘을 못 본 척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인공은 그냥 저 녀석들을 전부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될까 생각한다. 그는 캔을 짓밟으며 에너지를 주입하고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그 생각에 가면 쓴 남자의 사악한 미소가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갑자기 손 하나가 그의 바로 앞에서 땅에 있는 캔을 낚아챈다. 캔을 손에 들고 약간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친구 사사이다. 주인공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잠시 할 말을 잃는다. 그녀는 반에서 청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캔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젊은 남자는 그녀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느끼며 저 녀석들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소녀는 더 진지하고 결심에 찬 표정으로 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다. 그녀는 자신과 부장이 동아리가 폐부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그녀에게 둘 다 본 연극부에 들어갈 예정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상기시킨다. 슬픈 표정으로 소녀는 동아리를 버리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인다. 그녀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함께 보낸 시간은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소중하다고 말한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그의 친구는 그렇게 외롭고 슬픈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주인공은 자신이 너무 차갑고 무신경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사과하며 그녀도 그 작은 방에서 함께 실력을 키우는 것에 같은 열정을 느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젊은 남자는 캔을 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녀는 그가 청소위원회 소속인지 묻는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주된 목표를 방해하는 어른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젊은 남자는 첫 단계는 연극부의 미래에 대해 학교와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호텔 같은 건물을 발견하고 친구에게 저게 뭐냐고 묻는다. S랭크 던전 공략 브리핑을 위해 수많은 기자들이 현장에 모여 있다. 몇몇 유명한 영웅들이 등장하고 팬들은 유명한 이즈무스님을 향해 열광적으로 소리친다. 한 그래픽은 정부가 길드의 지원을 요청하면 길드가 던전을 공략하기 위해 파티를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S랭크 파티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 멤버로 구성된 팀에게 주어지는 높은 명예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모든 멤버가 A랭크 이상이고 절반
절반 이상이 S랭크인 파티다. 주인공의 친구는 전국에 그런 그룹은 서너 개밖에 없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S랭크 던전에서 본가면 쓴 남자와 그 생명체에 대한 회상을 한다. 이로 인해 젊은 남자는 모든 새로운 정보를 조용히 처리하며 생각에 잠긴다. 그의 친구는 그의 멍한 표정을 알아채고 무슨 일 있냐고 묻지만 그는 서둘러 아니라고 부인한다. 멀리서 검은 세단 안에서 신비한 인물이 두 학생을 지켜보고 있고 차 안에서는 보라색 머리에 가면을 쓴 여자가 심각한 눈빛으로 그들을 관찰한다. 그녀는 그 소녀를 알아보는 듯 설마 자기가 의심하는 그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교실, 선생님은 드문 기회를 이용해 공지사항을 발표한다. 교사는 책을 손에 들고 반 학생들 앞에 서서 오늘의 중요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한다. 그는 전교생이 S랭크 파티에 던전 작전을 견학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휴일에 기뻐하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 그 소식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는 고다가 오늘 결석한 것을 보고 병원에 있냐고 묻는다. 금발 소녀는 그를 쏘아보며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참 뻔뻔하게도 태연하게 말한다고 쏘아붙인다. 차가운 표정으로 젊은 남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고 그녀를 마주본다. 그는 너희도 나한테 온갖 짓을 한 후에 태연하게 말했지 않냐고 받아친다. 소녀는 가슴에 붙어있는 슬라임을 가리키며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요구한다. 그는 그 스킬은 생명체를 소환할 뿐이라고 대답한다.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한 게 틀림없다. 소녀는 사회적 계급을 신경 쓰지 않는 친구를 만드는 건 너한테 좋은 일이라고 받아친다. 그러고는 속으로 정말로 계급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남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고다는 오늘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어딘가로 갈 예정이라고 말한다. 금발 소녀는 당황하며 자기는 모른다고 소리치고 자기는 그 불량배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생님이 끼어들어 소녀에게 잡담은 수업 후에 하라고 말한다. 젊은 여자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약간 달라진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그녀는 두고 보라고 말하고 젊은 남자는 자신이 뭘 잘못해서 그녀의 분노를 샀는지 의아해한다. 장면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버려진 공장으로 전환된다. 안에서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남동생이 야구를 못해서 울었던 때를 회상한다. 그는 동생을 괴롭히던 불량배들을 처리했다고 자랑하지만 지금은 그게 부끄럽다고 인정한다. 이 사람은 고타의 형으로 그를 약골이라고 부르며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묻는다. 불량배는 친구들과 함께 나타나 최근의 일에 대해 형에게 사과한다. 그는 지난번 싸움 이후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며 형에게 복수해달라고 애원한다. 형은 약한 놈들이 거만하게 구는 건 정말 짜증난다며 동의한다. 자신을 고타 켄지라고 소개하고 B랭크 스킬, 강철을 드러낸다. 장면은 다시 던전 앞으로 전환되어 S랭크 영웅 파티가 집결해 있다. 리더는 전방 4명, 후방 3명의 지원팀으로 구성된 전략을 설명한다. 그는 여성 멤버들에게 파티 전체를 위한 회복 아이템을 비축하라고 지시한다. 가면 쓴 여자는 멀리서 젊은 리더의 효율성을 조용히 칭찬하며 지켜본다. 군중 속에서 한 학생이 영웅들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밀친다. 그 과정에서 한 소녀가 땅에 넘어지고 그녀의 소지품이 모두의 앞에 흩어진다. 다른 학생들은 영웅들에 대한 동급생의 노골적인 무례함에 충격받아 쳐다본다. 젊은 여자는 저 남자애가 방금 A랭크 영웅들을 무시했다며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은 땅에 넘어진 채로 굴욕감에 어쩔 줄 몰라 한다. 바로 그때 파티 리더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민다. 가면 쓴 여자는 심각하고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본다. 영웅은 부딪힌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른 파티 멤버들도 와서 돕는다. 넘어진 소녀는 그들이 자신이 늘 보던 오만한 고랭크 능력자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파티 리더는 군중을 향해 지지를 보여주러 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는 학생들이 오늘 목격한 것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동기부여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며 높은 랭크를 달성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선생님이 모두에게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기 위해 중앙광장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한다. 주인공은 방금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에 잠겨 뒤에 남는다. 그는 가면 쓴 여자에게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끼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떠올리지 못한다. 나레이터는 던전 공략은 일상생활의 루틴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연설을 피하기 위해 나무 뒤로 숨는다.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 학교 임무를 빼먹고 있는 그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를 놀리며 이렇게 빼먹는 걸 보니 생각보다 더 불량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여기 있어도 되냐고 묻고 그녀는 모두가 이미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할 거라고 대답한다. 그의 친구는 그에게 아까 군중 속에서 가면 쓴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확인하고 소녀는 그가 이미 그 신비한 여주인공에게 반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남자들은 항상 더 크고 인상적인 자산을 가진 여자를 선호한다고 중얼거린다. 방금 한 말을 깨달은 젊은 여자는 자신에게 완전히 충격받아 약간의 멘붕을 겪는다. 그녀는 말벌집이 보인다며 만약 쏘이면 자기 자산도 커질지 모른다고 외친다.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소리친다. 그 순간 숲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들의 말다툼을 가른다. 교장 선생님은 던전 공략에서 일상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하는 중이다. 갑자기 그 지역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폭발하고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겁에 질린 채 쳐다본다. 주인공과 그의 친구는 나무 뒤에 숨고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을 본다. 고타의 형이 교장 선생님에게서 확성기를 빼앗아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소리친다. 그는 지루한 연설은 끝났고 이제 모두 자신에게 주목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흙바닥에 선을 그어 학생들을 분리한다. 학생들은 불량배의 노골적인 힘과 시에 겁을 먹는다. 그들 중 한 명은 그를 학교에서 가장 강한 학생인 고타의 형으로 알아본다. 가해자는 누구든 떠나고 싶다면 자신을 거쳐가야 할 것이라고 도전장을 내민다. 고타는 형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형은 자신의 이미지에 무관심해 보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동생이 약하다고 말한다. 남자는 주인공에게 관심을 돌리며 자기 동생이 그에게 빚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슈 같은 쓰레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자기 가족을 건드리는 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확성기를 들고 그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소리친다. 가해자는 슈가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서 10대씩 맞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주인공은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본다. 고타의 형은 젊은 남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모든 학생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그의 친구가 걱정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 불량배와 맞선다. 그는 가해자 앞에 나타나고 가해자는 그에게 착한 샌드백이 되라고 말한다. 젊은 남자는 발밑에서 먼지가 소용돌이치는 동안 잠시 침묵한다. 차가운 시선으로 그는 불량배에게 야,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라고 묻는다. 가해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완전히 당황한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슈의 얼굴에 대고 진심이냐고 묻는다. 순식간에 주인공은 불량배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린다. 남자는 충격의 힘으로 완전히 기절한 채 나가떨어진다. 그의 친구는 갑작스러운 폭력에 충격받아 놀라서 그의 이름을 외친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 중 한 명이 불량배에게 저 녀석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소리친다. 가해자는 순수한 분노와 좌절의 가면을 쓴 얼굴로 확성기를 집어든다. 그는 소년이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공연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주인공을 쫓아가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이거 재미있어졌다고 생각한다. 학생 중 한 명이 그 녀석이 나타나지 않냐고 물어 혼란을 일으킨다. 연극부 부장은 그들이 친구가 괴롭힘당할 때 아무것도 돕지 않았다고 한탄한다. 그는 바로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것이라며 불량배에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주인공은 자신이 그저 버려졌을 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소동에서 도망치는 동안 빽빽한 숲이 그들을 둘러싼다. 그는 추격당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점프 스킬을 사용해 거리를 더 벌릴까 고민한다. 하지만 그는 친구가 아직 그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생각을 접는다. 소녀는 숨이 차서 좀 쉬기 위해 속도를 늦추자고 제안한다. 그는 숲을 헤쳐나가며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냐고 묻는다. 그의 친구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무도 선배를 탓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이 그를 무시하기로 선택했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젊은 남자는 그들이라면 망설임 없이 자신을 죽게 내버려 뒀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재촉한다. 소녀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깊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그들의 도주는 결국 빽빽한
한적한 숲의 심장부에 있는 외딴 호수로 이어진다.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그림자가 튀어나와 그들 바로 앞당에 부딪힌다. 고타의 형이 나타나 설마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놀라며 최종 보스가 직접 추격해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불량배는 다른 놈들은 너무 느려서 자기가 직접 일을 끝내러 왔다고 주장한다. 젊은 남자는 친구에게 자신이 그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시선을 끄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관리사무소 쪽을 가리키며 도움을 청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소방서와 경찰에 전화해서 단순한 산불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한다. 젊은 남자는 불량배가 자신을 노리고 있으니 흩어지면 그녀가 유일한 기회라고 설명한다. 그는 다른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으니 여기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결심에 찬 눈빛으로 그는 친구에게 최대한 빨리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한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하여 주인공의 몸 주위에 보호막을 씌운다. 젊은 여성의 힘은 짧은 시간 동안 들어오는 피해를 줄여줄 방패를 구현한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도움을 찾으러 달려가면서 안전하라고 말한다. 씩 웃으며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하고 고타의 형과 맞서기 위해 돌아선다. 불량배는 그녀의 스킬이 피해를 완화하는 방어 버프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강철 능력을 드러내며 그녀의 보호막을 하위 호환이라고 무시한다. 주인공은 가해자의 힘이 그의 몸을 금속의 경도로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젊은 남자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그녀의 능력이 정말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쓸모없는지 보겠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폭풍 스킬을 사용해 적에게 강력한 돌풍을 날린다. 하지만 불량배는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바람 공격에 물방울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젊은 남자는 거대한 물의 파도에 휩싸여 숲 한가운데 갇힌다. 그 뒤를 이어 갇힌 가해자 위로 하늘에서 불의 소나기가 쏟아진다. 거대한 화염 폭발이 일어나고 불량배는 연계 공격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른다. 멀리서 다른 학생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는지 의아해한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그들 중 한 명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언급한다. 물과 불의 조합은 숲속에서 거대한 수증기 폭발을 일으킨다. 가해자는 이제 젊은 남자가 호수의 물을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모두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해한다. 주인공은 속으로 주요 목표를 성공적으로 유인했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은 상관없고 자신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얻어맞고 멍든 불량배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이 슈의 각본이 일부였냐고 묻는다. 바로 그때 동아리 부장이 나타나 괴롭힘은 너 같은 약골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음 순간 그의 동급생이 가해자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정통으로 날린다. 남자는 뒤로 날아가면서 여러 나무를 뚫고 지나간다. 하지만 부장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다쳐 고통스럽게 나무를 붙잡는다. 불량배는 최종 목표만 달성된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한다. 주인공은 직접 보라고 말하고 가해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선다. 젊은 남자는 친구가 자신에게 보호 스킬을 써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인정한다. 그는 상대를 칭찬하며 소문대로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한 B랭크라고 인정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 능력이 그리 나쁘지 않다며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덧붙인다. 그의 손이 파란 에너지로 빛나며 적에게서 강철 능력을 습득한다. 한편 다른 학생들은 비에 대해 불평하고 한 명은 불이 꺼지고 있다고 소리친다. 후드를 쓴 소년이 불을 지피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짜증스럽게 안다고 쏘아붙인다. 부장은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불이 그들을 잘 막아주고 있었지만 사사이가 갑자기 공중에 나타난다. 소녀는 그를 뛰어넘어 불길 속에서 강력한 발차기로 공격한다. 사사이는 자신의 공격 위력과 적의 저항력에 깜짝 놀란다. 그녀와 부장은 공터를 바라보고 불이 마침내 꺼진 것을 본다. 혼란 속에서 선생님이 도착해 모든 학생에게 즉시 물러나라고 소리친다. 금발 소녀는 짜증나는 녀석을 짓밟아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평하며 자리를 뜬다. 짜증난 표정으로 그녀는 그 같은 쓰레기에게 패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그 스킬이 피부를 강철로 변형시켜 공격력과 방어력을 모두 높인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자 불량배는 이미 복사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히며 소년의 불완전한 버전을 비웃는다.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팔을 단단한 강철로 변형시킨 채 유연하게 서 있다. 공격자는 능력을 사용하는 데는 진정한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돌진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강철팔로 주먹을 막아내고 기가 먹먹할 정도의 충격음이 울린다. 방어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고타의 형은 충돌의 여파로 비틀거린다. 소녀는 그 스킬이 마력을 물질로 변환하기 때문에 경도에 한계가 있다고 추론한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불량배의 팔을 잡아 완전히 허를 찌른다. 주인공은 힘을 분산시키는 대신 한 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는 모든 기력을 집중하여 적의 복부에 파괴적인 일격을 날린다. 주인공은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비장한 결의에 찬 눈으로 상대를 노려본다. 소년의 강철손이 놀랍도록 깨 공격자의 방어를 산산조각낸다. 하지만 불량배는 그저 희죽거리며 그런 약점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힘으로 우리 주인공의 팔을 꽉 붙잡는다. 슈는 혼란스러워하며 그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불량배가 그를 꽉 붙잡자 슈는 이 모든 게 무슨 의미냐고 묻는다. 갑자기 주인공은 적에게서 온 내부 충격파에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숨이 막힌다. 그 말과 함께 공격자는 그를 땅에 내리꽂고 얼굴에 잔혹한 주먹을 날린다. 쓰러져 다친 채 공격의 아픔을 느끼지만 그의 강철팔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는 그의 등과 목을 단단하고 정확한 일격으로 가격한다. 그 충격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비틀거린다. 공격자는 강함에도 불구하고 B랭크의 우위는 여전하다고 자랑한다. 지친 주인공은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땅에 쓰러진다. 불량배는 그와 그의 친구 같은 하위 랭커들이 분수를 모를 때 짜증난다고 불평한다. 그리고는 그들이 약한 놈들답게 행동하라고 명령한다. 그저 방해가 될 뿐이니까. 주인공은 강철 스킬을 다른 공격과 결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교훈을 제대로 새겨주기 위해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를 물리쳐야 한다고 결심한다. 공격자는 이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주먹 싸움으로 결판을 내자고 도전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젊은이에게 급소를 노려도 좋으니 덤벼보라고 말한다. 도전을 받아들인 주인공은 난투를 벌일 준비를 하고 적을 향해 돌진한다. 달리면서 그는 다음 일격을 위해 힘을 더욱 집중한다. 그의 강철팔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그는 상대의 방어를 뚫기 위해 스킬을 극한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젊은이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리고 거대한 에너지 충격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격자는 그저 희죽거리며 방금 모기가 안 잤냐고 묻는다. 그러자 불량배는 온 힘을 다해 주인공의 팔을 붙잡고 반격을 준비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체중을 이용해 슈를 땅에 내리꽂는 특수기술을 사용한다. 충격의 여파로 주인공은 침을 뱉으며 완전히 멍해진다. 공격자는 아무리 스킬을 복사해봤자 싸구려 모조품일 뿐이라고 비웃는다. 그는 자신만이 그 스킬을 진정으로 마스터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그를 짓밟을 준비를 한다. 무자비하게 남자는 소년의 머리에 군홧발을 비비며 그를 더욱 모욕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발차기를 굴러 피하고 다시 일어서서 싸울 준비를 한다. 불량배는 그에게 기회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급소를 노리게 해줬다고 조롱한다. 비장한 결의에 찬 표정으로 슈는 일어서며 마침내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말한다. 공격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젊은이는 방금 사용한 기술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는 공격자가 공격하기 전에 외쳤던 기괴한 기술의 이름을 읊는다. 그 말과 함께 주인공은 정말로 자기 공격에 이름을 붙였냐고 물으며 그를 조롱한다. 공격자는 그 조롱에 격분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그의 얼굴은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찬다. 얼굴에 분노를 새긴 채 그는 그를 비렁뱅이라고 부르며 다시 돌진할 준비를 한다. 남자는 굴욕감에 분노로 소리치며 앞으로 돌진한다.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반격을 준비한다. 이번에는 주인공의 주먹이 강철 방어를 뚫고 불량배에게 정통으로 적중한다. 그 일격은 공격자의 배에 구멍을 뚫으며 그의 보호 스킬을 산산조각낸다.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단 한 번의 공격에 완전히 패배한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소용없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그러자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공격력이 갑자기 급상승한 이유를 알고 싶냐고 묻는다. 공격자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쳐다보고 젊은이는 그가 상황을 오판했다고 말한다. 불량배는 더욱 당황하고 주인공은 강화된 것은 자신의 방어력이었다고 밝힌다. 회상 장면에서 그는 첫 번째 주먹이 친구의 보호 스킬을 발동시켰다고 설명한다. 슈는 불량배가 경계를 늦추는 동안 자신은 빠르게 숙련도를 높이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손에서 에너지 구체가 빛나자 그는 공격자에게 그녀의 스킬을 쓰레기라고 불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남자는 그 폭로에 충격을 받고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한다.
그 말과 함께 우리의 주인공은 열등한 쓰레기 스킬은 사실 불량배 자신의 것이었다고 선언한다. 패배한 공격자는 땅에 주저앉고 슈는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는 그저 혀를 차며 그의 얼굴은 순수한 증오와 좌절감으로 가득 찬다. 그러자 주인공은 강철 주먹을 들어 보이며 이제 끝이라고 그를 위협한다. 갑자기 공터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두 학생 사이의 대치를 방해한다. 젊은이는 힐끗 쳐다보고 눈앞의 장면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고타가 그의 친구를 인질로 잡고 나타나 역겹도록 다정한 미소로 사과한다. 형이 땅에 쓰러지자 슈는 절망적으로 소녀의 이름을 외친다. 그러자 금발의 10대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며 그를 위협한다. 주인공은 순수하고 무력한 분노에 이를 갈며 얼어붙는다.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의 친구는 자신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구하라고 애원한다. 그녀가 몹시 걱정하며 그의 이름을 외치자 젊은이는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든다. 하지만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모두를 버렸다고 고타를 비난한다. 고타의 형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그 소년이 불필요한 짓을 했지만 잘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급 쓰레기로 보이는 것보다 낫다고 소리친다. 한편 주인공의 친구는 걱정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인질로 잡혀있다. 두 손을 든 채 젊은이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는다. 그는 손을 든 채로 탈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계속 서 있다. 갑자기 푸른 머리에 신비한 여인이 나타나 칼로 공격자들을 공격한다. 가면을 쓴 인물은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혼란을 끝낼 준비를 한다. 그녀의 공격은 고타의 형에게 정통으로 명중하고 남자는 기습 공격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른다. 금발의 10대는 그 장면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젊은이의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본다. 여자는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칼등으로 쳤으니 안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칼에는 칼등이 없으며 단지 충격력을 부여하는 마법을 걸었을 뿐이라고 밝힌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가 S랭크 히어로 파티의 일원임을 즉시 알아본다. 그녀는 B랭크의 마력 신호를 감지하고 예방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위험이 지나간 것을 보고 그의 친구는 안도의 찬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른다. 갑자기 가면 쓴 여인이 앞으로 달려와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꽉 껴안는다. 젊은이와 그의 친구는 여주인공의 예상치 못한 애정 표현에 완전히 아연실색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인 줄 알았다며 기쁨에 겨워 그를 더욱 꽉 껴안는다.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그는 그녀가 정말 그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이름을 더듬는다. 그러자 그녀는 가면을 벗고 자신이 A랭크 마법 검사인 미호임을 밝힌다. 그와 함께 어린 슈가 집 밖에 홀로 앉아있는 기억이 떠오른다. 기억 속에서 한 소녀가 다가와 그가 여기 사는 소년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바로 옆집으로 이사왔다고 설명하며 자신을 소개한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젊은 여인은 손을 내밀며 자신이 처음으로 그와 친구가 되었던 연상의 소녀임을 밝힌다. 어린 소녀는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의 삶이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잔인함에 자신의 정신이 부서졌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와 숲속에 함께 묶여있는 두 명의 공격자를 보여준다. 주인공은 그녀가 S랭크 파티의 일원이 된 것에 놀랍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그가 정말 많이 컸다고 놀리며 다시 그를 껴안는다. 이때 젊은이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친구 사사이를 힐끗 쳐다본다. 소녀는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목격하고 표정이 어두워지며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당황한 그는 그녀에게 놓아달라고 부탁하고 여주인공은 포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하지만 불량배는 자신들이 부주의해서 기습을 당했을 뿐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복수하러 돌아올 것이며 다음번엔 다를 것이라고 소리친다. 공격자는 계속해서 소년이 단지 어떤 싸구려 속임수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주인공의 친구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모든 대화를 조용히 지켜본다. 우리의 주인공은 어쨌든 그 불량배가 약하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밤길 조심하라고 친구들이 그를 찾아갈 것이라고 위협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여자애와 그녀의 가족 전부를 노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순식간에 우리의 주인공은 강력한 녹색 바람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공격자들은 사라지고 그는 처음부터 훨씬 더 쉽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영웅은 젊은이의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서 그를 쳐다본다. 그의 친구는 선배가 정말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는다. 그러자 그는 단지
그들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힘을 아꼈다고 설명한다. 어두운 눈빛으로 그는 만약 공격자가 다시 이빨을 드러낸다면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두 불량배는 주인공의 예상치 못한 소름 끼치는 위협에 완전히 겁에 질린다. 주인공의 친구는 상황에 대한 깊은 걱정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계속 지켜본다. 미호는 상위 랭커들이 법으로 보호받지만 그것이 평화를 해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A랭크로서 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고타의 형은 두려움에 말을 더듬으며 상위 랭크 영웅에게 알겠다고 안심시킨다. 상황이 해결되자 공격자들이 구금되는 동안 그룹은 침묵 속에 서 있다. 오직 자신의 랭크에만 의존하는 자들은 사회의 진정한 강자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약하다고 설명된다. 불량배들이 끌려가는 동안 그는 명확한 힘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미호는 항상 자신에게 과분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친구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장면은 매우 화창한 아침, 주인공의 아파트로 바뀐다. 젊은이는 아직 반쯤 잠이 깬 모습으로 아파트 문을 연다. 갑자기 미호가 아침 식사 접시를 들고 쾌활한 미소로 그를 맞이한다. 그는 그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진다. 갑자기 그녀는 그가 마요네즈를 좋아하게 됐냐고 묻고 이는 그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리고 식탁에 여러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아 그들이 자주 함께 식사했음을 암시한다. 장면이 바뀌고 금발 소녀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의 주인공과 그의 친구 사사이도 함께 있고 분위기는 어색한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모인 가운데 젊은이는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기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이 모든 것은 며칠 전 미호가 처음 그를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설명된다. 회상 장면에서 슈는 S랭크 던전을 공략하는데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묻는다. 미호는 던전의 기믹이 독특해서 길드에서는 약 한 달간 이 도시에 주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기믹이라는 용어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몬스터를 마주치지 않았다는 뜻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자신이 마주쳤던 적을 떠올리며 그런 존재가 S랭크 팀에게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의문을 품는다. 여주인공은 그가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한다. 젊은이는 그녀가 아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 말에 그의 소꿉친구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는 7년이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고 그때는 그저 아이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미호는 그도 많이 변했고 모두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언제부터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냐고 물어 그의 허를 찌른다. 젊은이는 그녀가 물어볼 줄 알았지만 친구는 그에게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가면 쓴 남자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인공은 잠시 침묵한 채 머그잔을 들고만 진지한 표정으로 미호는 그의 마력 용량이 B레벨, 어쩌면 A레벨일 수도 있다고 밝힌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폭로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넋을 잃고 귀를 기울인다. 그녀는 그 정도의 힘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며 길드들은 그런 재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설명한다. 미호는 주인공에게 그가 가진 위대한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슈는 새로 발견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단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때리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로 무언가 바뀔지 의문을 품는다. 그의 소꿉친구는 그의 내적 갈등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그를 지켜본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녀는 매일 저녁을 차려주러 와도 되냐고 제안한다. 젊은이는 놀라며 S랭크 파티에서의 임무와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정해진 시간에 초과 근무도 없고 주 2일 휴무로 꽤 여유롭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주 건강한 근무 환경인 것 같다고 말한다. 여주인공은 일하지 않을 때는 호텔에만 갇혀 있을 것이고 어차피 그를 돌보는 편이 낫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녀는 가까이 있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을 잇는다. 젊은 여인은 호텔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다소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고백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의 집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젊은이는 씩 웃으며 그녀가 여전히 기억하던 대로 소탈하다고 말한다. 장면은 연극부로 전환되고 그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제 특별하고 독특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다. 부장은 친구가 정말로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물으며 깜짝 놀란다. 그는 흥분하며 이것이 그들 모두가 함께 본 연극부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묻는다. 주인공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끊으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가능하다면 자신들만의 연극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친구들은 젊은이의 예상치 못한 선언에 놀라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이기적이라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당분간은 자신의 스킬을 비밀로 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 또한 자신에게 엄청나게 소중하다고 상기시킨다. 젊은이는 단지 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장소 자체가 자신에게 중요해졌다고 분명히 말한다. 안도하는 미소로 사사에는 그의 결정에 매우 기쁘다며 그에게 고마워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요즘 학교에서 꽤 무서운 표정을 짓고 다닌다고 언급한다. 이 말에 젊은이는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에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그는 사과하며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친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갑자기 금발 소녀가 문간에 나타나고 부장은 멀리서 지켜본다. 그녀는 그를 성희롱으로 고발하고 주인공은 완전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젊은이는 돌아서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의 손에 서류 뭉치를 밀어넣는다. 그는 서류를 받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당연히 탄원서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연극부의 존속을 위해 교실을 돌아다니며 서명을 모았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그녀가 모은 엄청난 수의 서명에 깜짝 놀란다. 그러자 소녀는 고타와의 사건 이후 그들의 반이 첨예하게 나뉘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일부는 싸움에 휘말렸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가 나선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녀는 어느 쪽이든 모두 골칫덩어리라고 결론 내린다. 사사이는 금발 소녀의 존재가 분명히 불편한 듯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리고 그녀는 폭군이라는 단어가 그 금발 소녀에게 딱 맞는 것 같다고 중얼거린다. 보라색 머리 소녀는 팔짱을 낀 채 반항적으로 금발 소녀를 쏘아본다. 사사이는 그녀가 과거에 선배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고 비난한다. 금발 소녀는 주인공과 무슨 관계이길래 참견할 권리가 있냐고 맞받아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했고 청년은 그들 사이를 중재하려 한다. 갑자기 미호가 문 앞에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자 소녀들의 말다툼이 멈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식료품 봉지를 들고 마침내 그를 찾았다며 인사한다. 모두가 놀라고 주인공은 소꿉친구가 왜 학교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저녁 식사 재료를 사러 나왔다가 함께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두 소녀는 저녁 식사와 함께 집에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며 충격에 빠진다. 미호는 따뜻한 미소로 괜찮다면 친구들도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두 소녀는 예상치 못한 초대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문이 막힌 채 그녀를 쳐다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 모두가 저녁 식탁 주위에서 이 어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라고 설명된다. 그러자 금발 소녀는 그에게 찾아온 아내가 있다며 청년을 당황하게 만든다.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녀는 그가 보통 인간 이하의 짐승이라고 부른다. 이는 보라색 머리 친구의 질투심을 폭발시켰고 그녀는 포크를 꽉 쥔다. 눈에 광기를 번뜩이며 그녀는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며 그 짐승의 살로 요리하자고 제안한다. 금발 소녀는 이 아이디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아주 잘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한편 동아리 부장은 멀리서 지켜보며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당황하여 미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로 지켜볼 뿐이다.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는 이 모든 상황에 꽤 안심이 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녀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고 그의 소꿉친구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는 지금 즐겁냐고 묻는다. 이 모든 상황에 청년은 얼굴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문이 막힌 채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장면은 그날 밤 늦게로 바뀌고 그는 그 당시 그녀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아파트 건물 앞에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주인공은 사회가 여전히 차별로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거실에 앉아 그는 금발 소녀가 동아리를 위해 간신히 모아온 탄원서를 살펴본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사실 그가 괴롭힘에 맞서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탄원서를 들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도시의 하늘은 회색빛의 비가 내리며 불길한 징조를 보인다. 랭크 S 파티의 출발일이 다가오고 청년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응시한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리고 그는 모르는 번호지만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귀에 댄 채 그는 들려오는 소식에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변한다. 그는 공황 상태로 집을 뛰쳐나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비 내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달린다. 전화기 너머로 미호의 아버지는 그녀가 얼마 전에 집에 돌아왔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현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말하고 청년은 그를 만나러 전력 질주한다. 아버지는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갈라지는 목소리로 그는 딸의 몸에서 신체적 학대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힌다. 주인공은 망연자실하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 애쓴다. 갑자기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놀라 미호의 아버지를 부른다. 비명은 계속되다가 전화가 끊기고 주인공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는 병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미호의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그는 병원을 향해 최대한 빨리 달린다. 점프 스키를 사용하며 그는 중환자실이 건물 5층에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미호의 부모님이 의문의 남자에게 묶여인질로 잡혀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보 조작이 이렇게 현실적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어머니는 상위 랭커들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거될 것인지 묻는다. 헬멧을 쓴 남자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그 대가로 목숨은 빼앗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그들이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단순히 제거하기에는 복잡하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어두운 에너지가 인질 중 한 명을 감싸고 그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남자는 자신의 스킬이 사람들의 기억을 추출하고 지울 수 있다고 밝힌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억은 배신하기 쉬워서 사소한 계기로도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게 남자는 그들이 가진 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울 준비를 한다. 그는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별도의 시설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미호의 아버지는 그들이 상위 랭커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깨닫고 경악한다. 남자는 그들이 새 집에서 회사의 새로운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협조의 대가로 아낌없는 국가적 보호를 약속한다. 미호의 어머니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소리친다. 그녀의 남편은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한다. 차가운 어조로 남자는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고 되풀이한다.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이 녹색 오라에 휩싸여 방에 나타나 헬멧을 쓴 남자를 가리킨다. 그는 자신의 스킬이 소리는 지울 수 없지만 폭풍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청년은 바람을 이용해 자신의 움직임을 감춰 들키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바람 소리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그의 등장을 완벽하게 위장한다. 그리고 그는 주변 소음을 이용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숨길 준비를 한다. 미호의 어머니는 그를 보고 필사적으로 멈추라고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주인공은 놀라며 여인의 공황적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다. 헬멧을 쓴 남자는 그를 마주보며 그의 등장이 약간 놀란 듯 보인다. 그러자 미호의 아버지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촉구하며 탈출하려 하면 쫓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남자의 차분한 태도에 충격을 받고 그를 현실로 되돌리려 애쓴다. 요원은 그가 너무 침착하다며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이 꽤 지루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미 미호의 기억을 지웠기 때문에 어떤 저항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순수하고 가감없는 증오의 눈빛으로 슈는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으려는 듯 남자를 노려본다. 소녀의 부모는 끔찍한 소식에 완전히 망연자실하여 말을 잇지 못한다. 잔인한 미소로 요원은 모두가 잊어버리면 결국 아무도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소녀가 목소리를 내는 대신 그냥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뎠어야 했다고 밝힌다. 미호의 부모는 그의 말에 순수한 증오와 혐오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본다. 남자는 그녀가 전투력의 공백을 남겼으며 이제는 사회적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냉담한 어조로 그는 그녀를 정부가 수거하고 처리해야 하는 생활 쓰레기에 비유한다. 미호의 아버지는 그의 말에 격분하여 그를 비열한 놈, 역겨운 기생충이라고 부른다. 요원은 그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며 이 일이 주는 유일한 즐거움은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순수한 증오의 눈빛으로 슈는 친구와 그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낸 남자를 응시한다. 병원 밖에서 청년은 기둥에 기댄 채 완전히 황량한 모습이다.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청년의 고통을 모른 채 그를 지나간다. 두 여성이 그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지만 이내 빗속에서 갈 길을 간다. 머리를 감싸쥐고 그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미호의 몸에 있던 폭력의 흔적을 떠올리며 범인이 그녀와 가까운 사람일 것이라고 추론한다. 요원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그는 암울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다. 갑자기
뒤 그는 사람들을 위한 힘이라는 영웅의 슬로건을 기억해내고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다. 청년은 S랭크 파티의 리더가 나온 광고판을 올려다보고 끔찍한 의심이 싹 튼다. 그는 모두가 우상으로 여기는 영웅이 그렇게 흉악한 짓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믿기를 거부한다. 또 다른 광고판에는 사람들의 보호자로 여겨지는 파티의 다른 멤버들이 그려져 있다. 주인공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두 여학생이 지나가며 파티 리더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진정한 영웅인지 열변을 토한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 또한 영웅들을 칭찬하며 나라가 그들의 손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는 모든 상위 랭커들이 그들 같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시스템 자체에 의해 지위가 보호되는 S랭크 영웅들에 대한 대중의 숭배를 보여준다. 청년은 그 가면 뒤의 진실을 파악하고 분노와 혐오감에 주먹을 꽉 쥔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이것이 역겨운 광경이며 자신이 어떻게든 하겠다고 선언한다. 장면은 조용하고 텅 빈 병원 복도로 전환된다. 아파트로 돌아온 청년은 지난 한 달이 완전히 조작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간다. 놀란 표정으로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편지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미호의 필체를 알아보고 봉투 옆에 놓인 가면을 발견한다. 편지는 그에게 보내는 것이었고 청년은 친구의 메시지를 읽기 위해 그것을 집어든다. 편지에서 그녀는 그가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만화에서처럼 자신은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것이라고 농담한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해 사과하며 너무 위험하니 그 이유를 조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청년은 기억을 지운 요원이 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편지에서 미호는 그들이 어릴 적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한다. 다정한 미소로 그녀는 사실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었다고 쓴다. 그녀는 A랭크라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고 아버지가 환경을 바꿔보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장면은 그녀가 살았던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 도시로 바뀐다. 편지에서 친구는 그들이 연극놀이를 하던 때를 기억하는지 묻는다. 그들의 놀이에서 어린 슈는 항상 빨간 망토와 가면을 쓴 영웅이었다. 한편 어린 미호는 그가 항상 구해주는 히로인이었다. 청년은 기억한다고 말하며 그 시간은 자신에게도 진정한 구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처럼 되기 위해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그에게 가면을 가지라고 한다. 친구는 그가 스킬랭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매일이 즐거웠다고 쓴다. 단호한 손길로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의 유일한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쓴다. 편지에서 그녀는 그를 알기에 이 일로 아마 자신에게 화를 낼 것이라고 말한다. 두 손이 맞닿는 이미지가 편지의 특별한 부탁과 함께 나타난다.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발 세상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간청한다. 슬픈 미소로 그녀는 진정한 영웅은 모든 악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쓴다. 우리의 주인공은 친구의 말을 읽으며 어둡고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녀는 그의 세상이 이제 많은 중요한 것들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친구는 그가 사회의 부패한 이면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라고 촉구한다. 눈을 감은 채 그녀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쓴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며 편지를 구긴다. 그는 모든 것을 잊는 것이 바로 그 괴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면을 들고 그는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영웅이 될 필요는 없다고 선언한다. 어두운 표정으로 그는 차라리 무대 전체를 무너뜨리는 광대가 되겠다고 말한다. 장면은 고타가 스윙 연습을 하고 있는 야구 연습장으로 바뀐다. 한반 친구가 다가와 어떤 소녀에 대한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A랭크 유저를 제압했던 그 여자가 지금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라고 밝힌다. 그러자 친구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주며 이것이 슈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제안한다. 고타는 생각에 잠긴 듯하고 그의 반 친구는 초조하게 그의 대답을 기다린다. 친구는 그의 침묵에 혼란스러워하고 불량배는 그 여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 진짜 걱정은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밝힌다. 불량배는 하위 랭커들은 볼 수 없지만 슈에게는 살기가 서려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장면은 학교로 바뀌고 하늘은 침울하고 무거운 잿빛이다. 연극부로 돌아와 부장은 서명을 학교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한다. 그는 적은 수지만 동아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그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갑자기 그의 친구가 주인공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으며 부른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재봉틀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의상을 만들기 위해 재봉틀을 빌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생존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사이는 미호가 위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배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면은 밤의 공원으로 바뀌고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쓰러진 남자를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냄새나는 늙은이에게 공원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땅에 누워있는 그를 무자비하게 걷어찬다. 그러자 가해자 중 한 명이 그가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짓을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지 묻는다. 갑자기 한 금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도시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비랭커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조직이 환경미화 프로젝트를 위임받았다고 발표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도시 정화를 위해 노숙자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때 의문의 목소리가 그 정화에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금발 남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돌아보자 우리의 주인공이 새 의상을 입고 미호의 가면을 쓴 채 나타난다. 그러고는 새로운 사람이 저 늙은이의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동정심을 느끼는 건지 묻는다. 우월한 태도로 남자는 자신이 이 도시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선언한다. 순식간에 슈는 강력한 보라색 마법 구체로 가해자를 공격한다. 타격은 남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고 그는 충격의 힘으로 날아간다. 다른 불량배들은 충격을 받고 쓰러진 리더의 이름을 외친다. 그렇게 그는 스킬을 사용해 남은 불량배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킨다. 그룹의 리더는 협상을 시도하며 그에게 자신의 도시 전체 작전에서 임원직을 제안한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하위 랭커들을 도시에서 정화하는 것이 엄청난 쾌감을 준다고 말한다. 인내심이 바닥난 우리의 주인공은 가해자의 얼굴에 파괴적인 펀치를 날려 그를 완전히 쓰러뜨린다. 그러자 가면 쓴 인물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에게도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말한다. 폭행당하던 노인은 혼란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며 땅에 남겨진다. 다른 모든 가해자들은 이제 완전히 패배하여 땅바닥에 흩어져 있다. 장면은 밤거리를 걷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딸에게로 바뀐다. 갑자기 어린 소녀가 멈춰서서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지붕 위 높은 곳에서 신비한 박쥐 같은 실루엣이 밤하늘을 가로지른다. 어린 소녀는 그 형체를 알아보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박쥐 아저씨라고 부른다. 주인공은 만약 혼자 싸울 힘이 있었다면 미호의 부모님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친구를 구하고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부패한 랭커들을 폭로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눈에 불꽃을 튀기며 그는 그들 모두를 자신의 무대로 끌어내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한다.